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입니다. 이렇게 긴장도 되고 그리고 걱정도 되고 설레기도 했던 9월 평가원이 마무리가 되었네요. 선생님도 이렇게 긴장된 시험을 칠 때면 어떤 일이든 그 당시에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시간이 후다닥 하고 지나가기도 했고, 그리고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그 결과 앞에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맞췄구나 기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는 정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렇게 다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그 시험 칠 당시에 나는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그 시험 결과 앞에서 또는 문제 풀었던 과정 앞에서 반성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보충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또 채워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하는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9월 평가원에 관련되어 있는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방향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9월 평가원 시험은요, 전체적으로 한 두 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시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생은 17번과 19번에서 고민을 했을 것이고, 어떤 학생은 낯선 표현이 담겨져 있는 흥분의 전도와 그리고 가계도 문제에서 선생님 가계도 문제에서 도대체 이게 뭐가 안 보이더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선생님 저는 가계도 문제는 진짜 뭔가 홀린 듯 잘 풀렸는데 틀렸더라. 왜 잘 풀렸는데 분명 문제 풀 당시에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다 잘 풀렸는데 왜 틀렸을까요? 이번에는 19번에 있었던 가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유전병은 좀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유전병은 문제는 보통은 9월 평가원 안에서는 유전병 문제를 좀 낯설게 또는 아주 어렵게 문제를 제시하는데, 이 9월 평가 문제가 기존에 있던 우리의 수능에 있었던 기출문제랑 좀 유사하게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문제 안에도 보니까 절대 이번에 평가원의 전체적인 그 시험지의 느낌은 문제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그냥 주지는 않겠다. 맨 마지막 페이지까지 왔다라고 할지언정 이 문제를 이렇게 편안하게 점수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문제 곳곳마다 함정이 들어있었던 것이 눈에 띄는 이 9월 평가원의 분석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보면요. 아마 여러분 1페이지부터 2페이지 아마 시험지를 다 들고 있겠죠. 첫 번째 페이지랑 두 번째 페이지는 분명히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수월하게 잘 진행해서 문제를 훅 하고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3페이지 들어가면서 아마 근육 문제와 흥분의 전도 문제, 드디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그 9월 평가원 시험 들어가기 직전에 마인드 컨트롤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페이지하고 3페이지 안에는 분명히 흥분의 전도랑 근육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문제, 내가 언제 이 흥분의 전도랑 근육 문제, 요즘 문제는 이 두 문제 둘 중에 한 문제는 반드시 어렵게 출제되는 힘을 준 문제가 있을 거니까 두 문제가 다 풀리면 다행이지만 한 번에 툭 하고 안 풀린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 내가 언제 이 두 문제를 가뿐하게 풀었던가. 그래서 뒤로 갔다가 돌아와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니 둘 다가 갑자기 둘 다 안 풀린다 그래서 겁먹지 말자. 이렇게 이 마인드를, 멘탈을 관리하도록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뒤로 가서도 17번하고 19번 가계도와 유전병이 내가 언제 한 번 딱 건드렸을 때 건드리자마자 바로 문제가 툭 하고 풀렸던가. 그래서 둘 중에 한 문제는 풀리고 한 문제는 고민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정상적인 나의 패턴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긴장하지 않도록 여러 번 당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나 3페이지에 보니까 14번의 문제에 근육 문제가 있었고 15번에 흥분의 전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 흥분의 전도 문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흥분의 전도 문제에서는 일단 이 9월 평가원 시험지에서 전체적인 포인트는 낯설게 보이려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거를 편안하게 제시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맨 처음에 선생님도 문제 글을 읽다가 A, B, C, D, E, F까지 있었을 때 와, 난리 났다. 이렇게까지 모든 걸 숫자를 다 가리겠다는 것인가 라고 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봤더니 여러분 이게 막전이가 아니고요. 자, P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고 난 다음에 4ms였을 때 막 투과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표에 해당되는 건 막 투과도를 나타내고 이 막 투과도 그래프에 있는 막 투과도를 해석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탈분극이고 그리고 재분극이고
분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그래프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하는 순간 좀 안도하는 마음이 들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흥분의 전도는요, 여러분,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공감을 많이 하던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흥분의 전도는 어떻게 해야지 겁을 먹을까요? 긴장을 할까요? 이제 이미 너무나도 많이 여러분들이 시냅스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져 있는 빈칸 많은 흥분의 전도도 만났고, 그럼 우리 그 빈칸 몇 개 만들까? 선생님 구멍 몇 개 뚫을까? 그 빈칸 몇 개 만들어야 될까? 6개 만들어야 될까? 8개 만들어야 될까? 자, 이렇게 그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이미 웬만한 시냅스 있는 문제에서 이제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문제의 표면적인 이와 같은 문제의 표현으로만 여러분들이 긴장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낯설게 보일까라고 하는 이 모든 고민이 담겨져 있는 15번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막전이 말고 막투과도라고 얘기하는 이 낯설게 표현되어 있는 거 보여주면서 어때요? 여러분들이 좀 긴장을 하겠지? 근데 긴장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가 아예 완전히 안 풀릴 정도의 긴장감은 아니고 문제의 표현에서 막투과도였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난 다음에는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형태로 진행하는 그런 문제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 역시나 선생님 모의고사 안에 들어있던 문제이긴 했는데요. 가장 열심히 제일 주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겉보기로 낯설고 겉보기로 어려워 보이게끔 만들려고 아주 노력을 합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웬만한 민마리집 신경을 몇 개를 그려야 될까요? 10개 그려야 될까요? 5개 그려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에 여러분들 익숙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선생님 역시나 실전 모의고사 낼 때 쌤 실무에서도 이렇게 D1, D2, A하고 B하고 C하고 경과된 시간 다 따로 주고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위치도 다 여러분들한테 숨겨둔 채 이렇게 문제를 내거든요. 이 문제 해설했을 때 학생들의 표현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풀라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표정이었는데 해설을 들어가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푸는 거였구나. 그런 형태의 문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흥분의 전도 문제는 문제 출제하는 사람도 고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낯설게 보일까? 여러분들 그런 의미로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신선한 표현들이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알맹이는 어렵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표현들을 경험해 보려고 여러분들을 다양한 문제에 던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그 뒤로 여러분 16번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건데요. 솔직히 우리 16번의 문제는 예상했잖아요. 이런 형태의 문제의 DNA표와 OX표가 가미되어 있던, 사실 이 문제는 좀 그나마 난이도 조절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킬더킬 안에 들어있던 이 올해 킬더킬이라고 얘기하는 고난도 엔제 문제 안에 선생님이 이렇게 제시하면서 A하고 B, 기디, 니디, 이런 식으로 DNA표는 나날이 어려워질 거다.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한테 얘들아 DNA표, OX표가 들어간 건 나날이 어려워질 거니까 계속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좀 많이 만나고 했던 문제라고 해도 또 반복해서, 왜냐면 시간 안에 빨리 풀어야 되는 거니까요. 왜 나날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번에 9월 평가 문제 풀 때 그랬잖아요. 앞에 비유전이라든지 이런 문제 훅훅훅 하고 풀고 난 다음에 전도하고 근육,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시도하는 것이 의미 있는 첫 번째 시도의 유전 문제가 DNA표와 OX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DNA표와 OX표가 가미되어 있는 문제는 생명과학을 선택한 모든 아이들이 자 이제 내가 한번 덤벼보자 라고 이 문제를 풀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뒤에 있는 유전병 문제, 예를 들어 유전병을 생명과학 모든 아이들이 자 이제 내가 한번 문제를 잘 풀었으니까 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덤비기에는 다들 겁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DNA표나 OX표는 준비가 많이 된 학생이든 준비가 덜 되어 있는 학생이든 어떻게든 덤벼서 시간을 많이 쓰든 적게 쓰든 문제를 풀기 때문에 나날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 문제의 난이도가 점점점 올라가서 변별력이 있어야 되다 보니 공부를 잘하는 학생 또는 많이 준비한 학생 또는 준비가 덜 되어 있는 학생들을 부채처럼 펼쳐서 정확하게 변별하려면 이와 같은 DNA표와 OX표의 문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샘 킬더켈 안에 들어있는 이 문제 수준이 난이도가 높은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이거보다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들의 스타일은 다들 하나같이 훨씬 더 복잡한 DNA표, OX표 문제를 학생들한테 이거 나올 것 같아 계속 연습시키곤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DNA표, OX표 문제에서는 조금 더 과하고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푸는 과정조차 복잡한 문제를 많이 만나야지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우리 난이도 높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작년에 9월 평가원에 있었던 DNF표, OX표 문제도 정답률이 49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랬던 문제가 수능에서 DNF표, OX표 작년에도 40%대 정도에 해당됐던 이 문제가 수능 문제로 나왔을 때 정답률이 얼마였을까요? 정답률이 얼마가 됐을까요? 25학년도 수능에서 DNF표, OX표는 정답률이 30%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결국 훨씬 더 뚝하고 떨어지는 난이도로 출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수능 문제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6번까지 가고 나면 뒤에는 드디어 무서운 17번과 19번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17번의 문제는 선생님이 나중에 맨 마지막에 당부하게 될 건데 이 문제는 기출문제와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도 선생님이 또 똑같이 학생들한테 자주 얘기하는데요. 평가원에 있는 출제자들은 알고 있다. 기출문제 나왔던 유전병 문제 아주 어려웠던 문제들 정답률이 20% 이런 왔다 갔다였던 그 문제들을 다시 한번 조금 숫자를 바꾸거나 조금 달라지게끔 만들어서 문제를 내도 학생들은 어려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평가원 이미 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지난 것도 다시 한번 가져오고 그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정답률이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17번 문제를 가볍게 그리고 의미 있게 풀어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기출문제 안에 들어있던 유전병을 좀 더 공부하셔야 돼요. 좀 더 우리가 이런 유형을 난 이런 유형이 처음 나올 건데 아니면 이렇게 처음 봤는데 이런 유형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 앞에 있던 DNF OX표는 계속적으로 신유형이 나오겠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유전병의 문제는 일단 첫 번째는 기출문제 안에 들어있던 난이도가 가장 어려웠던 그 유전병 문제를 여러 번 공부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을 만큼 생각해 보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병이라고 얘기하는 강의도 만들고 아니면 7일 만에 핵심 정리, 기출 이런 거 안에서도 가장 대부분은 진짜 중요한 유전에 어려웠던 부분들을 다 마무리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우리 하나하나씩 되짚어보는 그런 강좌들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은 자, 이런 거의 기본적인 것은 유전병 기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문제가 좀 고민됐던 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그 밑에 나머지 구성어를 이렇게 아예 알려주지 않은 것도 좀 있고요. 선지에서도 사실 선지에서는 동그라미 기억이 어머니냐. 그래서 어머니, 그리고 딸과 어머니 둘 중에 누군지를 좀 빨리 찾아내면 문제를 잘 풀었을 실마리가 제공이 될 텐데, 여러분 마지막 페이지까지 오면 정말 떨립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면 더욱더 더 떨렸을 거고요. 그래서 17번하고 19번에서 헤매다가 17번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19번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시험이 끝나는 경우였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유전병은 기출문제에 대한 복습 요거 한번 제시해 볼게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대망의 우리의 19번입니다. 자, 19번 문제는요.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정답률이 11%. 물론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정답률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확연히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정답률이 19번 문제 이 정도 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현역 학생들 말고 현 고3 학생들 말고 N수생의 관점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유전병이 편해요? 가계도가 편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가계도가 편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계도가요. 일단 패턴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본 학생들이라면 생각보다 가계도가 할만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차렸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유전 문제를 그중에서도 가계도를
쉽게 쉽게 해결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학생들을 같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학생들이 유전병보다 가계도를 먼저 문제를 풀고 그리고 유전병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9월 평가원은 앞쪽의 문제에서 그렇게 힘준 부분이 잘 없죠. 그러면 뒤쪽에서 뒤쪽 문제 17, 19번까지 왔을 때 결정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인데 그래서 가계도가 좀 어렵게 나왔다라고 가계도를 좀 복잡하게 낸다라고 얘기를 하면 특히나 지금 엔스 아이들은 가계도 문제를 풀었을 때 자기가 풀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정답률이 11%까지 떨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문제를 내가 풀어내던 방식으로 문제를 풀 때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예를 들어서 하나가 상염색체인 게 나왔다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이게 ABOC 혈액형이랑 연관이겠지라고 얘기해서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내서 답을 내려고 했을 거고요. 물론 우리 맨 처음에 나발현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상염색체라 그렇게 되면 ABOC 혈액형이랑 연관됐는가라고 했을 때 밑에 있는 다른 조건들을 통해서 결국 나가 아니라 가가 ABOC 혈액형이랑 연관됐다라고 얘기하는 걸 알아차린 순간이 있죠.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문제를 훅 하고 풀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확보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확보된 시간. 아무리 N수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계도를 가장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는데 가계도로 문제를 풀다가 분명히 얘가 이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 다른 거 한 번 더 걸러 한 번 더 그 다시 과정을 이제 거쳐가야 돼서 얘가 아니고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가는 순간 시간이 흘러가 버린 걸 보면서 긴장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긴장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9번 문제에서 그래서 당연히 풀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에서 긴장을 했을 거고 이렇게 긴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다 풀고도 틀렸다던가 뭐 시간이 마지막 부족해서 어떤 친구는 하다가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앞에 문제 여러분 19번 풀었을 때 앞쪽 문제를 완전히 깔끔하게 다 푼 상태로 19번 문제 일리가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9번 문제 풀다가 이거 아닌데 하는 순간 여기서 시간이 더 지체되면 안 되는 거니까 앞쪽으로 가서 아직 그 풀지 못했던 또는 약간 찜찜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풀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흥분의 전도를 다시 한번 푼다던가 아니면 17번의 유전병을 다시 한번 푼다던가 이렇게 앞쪽으로 건너갔을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번을 마무리하지 못했지 않았나. 제가 왜 계속 19번을 푸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뒷페이지로 가면 갈수록 풀어내는 시간에 대한 확보, 풀어내야 되는 시간에 대한 확보가 이게 생각보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이렇게 풀어낼 만한 시간의 확보가 있으려면 앞쪽에서 시간 단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시간 단축은 어디서 하느냐. 앞쪽 문제에서 어떤 친구들은 정답률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18번의 문제에서 분명히 어떤 친구는 이거 나올 줄 알았다. 단일인자와 다인자 연관된 거. 올해 선생님의 커리큘럼마다 단일인자하고 다인자 연관은 너무 중요하단다 얘들아. 수능 특강에도 나오고 수능 완성에도 나오고 올해 3월 교육청부터 시작해서 7월 교육청까지 여러분 우리가 만났던 올해 시험 안에서 단일인자하고 다인자가 연관된 게 너무나도 무수히 많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준비가 엄청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엄청나게 이렇게 막 준비 연습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라서 이 문제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냈어야 되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뒤에 근육에 해당됐던 문제, 근육 문제는 분수 문제였습니다. 신유형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기존에 많이 만났던 문제였던 거죠. 작년에 수능도 나왔으니까요. 이 문제도 정답률은 69, 70인데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던 여러분 지금 11번의 문제 사실 이 문제도 유전 문제이긴 한데 문제가 좀 낯설었던 것이 X염색체와 Y염색체. 자 지금 옆에 11번의 문제가 X염색체하고 Y염색체까지 A, B, C 라고 얘기하는 걸 나타낸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의 길덕길 문제는 X염색체, Y염색체가 들어있을 것이다. 이 문제 나왔을 때 애들이 문제를 당황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못 풀었다가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걸 빨리빨리 해결해야 여러분 19번 문제에서 자신의 실력을 그대로 유감없이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앞쪽에 있는 그 시간 분배가 진짜 중요했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야 이런 19번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19번 풀어내는 과정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훑어봐 줬고요. 자, 선생님이 좀 스쳐 지나갔는데 하나만 조금 더 강조하고 가면 여러분 단일 인자와 다인자 연관 선생님이 개념 완성 강좌에서도 얘기를 했고 스킬로 분석하는 기출 강좌에서도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있었던 100일의 기적이라고 하는 강좌에서는 좀 약간 단일 인자와 다인자에 대한 이렇게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는 총정리도 같이 할 만큼 진짜 중요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중에서 선생님 제가 사실 단일 인자고 다인자를 포기했는데요. 여러분 단일 인자 다인자 연관된 거 이 부분을 만약 건드리지 않고 있는 고3 현역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되면 1등급 아니면 최저 2등급의 문턱에도 올라갈 수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해결하려면 선생님이 제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가 지금 아직 베이스가 전혀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단일인자편이나 다인자편이라고 얘기해서 일단 다인자편이라고 하는 강의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럼 1강부터 4강까지 해당되는 다인자편 강의를 듣고 근데 이 강의는 기본적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강의에다가 선생님의 100일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강좌에 맨 마지막에 보면 단일인자 플러스 다인자, 단일인자와 다인자의 연관에 관련된 게 요즘에 이렇게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마무리된 부분이 있거든요. 100일의 기적에서 보면 뒤쪽에 가계도 총정리, 그 다음에 유전병, 그 다음에 또는 뭐 단일인자, 다인자와 관련된 얘기를 선생님이 지금 올해에 관련된 걸로 좀 얘기를 좀 해줬었는데 이런 부분으로 자 요것만 들으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인자 듣고 밑으로 내려가서 단일인자 플러스 다인자라고 얘기하는 걸 함께 같이 병행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10가지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10가지구나. 그럼 10가지라면 3, 4, 3이 나와야 될 것이고 3, 3, 4, 4가 되려면 플러스 1. 그러면 대문자 차이가 1 차이 나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복대림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배열할지가 머릿속으로 스쳐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18번의 문제, 이 문제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전해야 되고 반드시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특강 다인자편. 만약 단일인자도 힘들면 단일인자편, 다인자편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선생님 100일의 기적 안에 단일인자 플러스 다인자 연관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콕 찍어서 요즘에 최근에 나왔던 유형을 좀 정리해주고 있는 거 있으니까 요거 같이 병행하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자, 이제 선생님이 9월 평가원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시험 직전에 학생들한테 피도 이야기, 지금 이 영상을 선생님 현장 강의를 함께 했던 학생들이 있다면 제가 우리 EBS를 보면 올해 온갖 곳에 다 피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전에는 개체수 나왔다가 밀도 나왔다가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중요치 그럼 남아있는 나머지는 피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올해 EBS를 보면 수능 특강도 수능 완성도 온갖 곳에 피도와 관련된 방영구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아마 9월 평가원에 피도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와 진짜 나왔다라고 생각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위해서 무엇을 조금 더 준비하고 9월 평가원이 곧 수능과 유사하지만 9월 평가원에 있는 모든 문제가 고스란히 수능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안에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숨어져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선생님 마지막 점검을 잠깐 얘기해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17번이랑 19번까지 가려면 전도 근육 DNA 표라고 얘기하는 걸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문제나 근육 문제 그리고 DNA 표라고 얘기하는 거 선생님이 앞서 얘기했던 16번 문제처럼 이걸 풀었던 문제도 또 시간이 지나서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는 건데요. 학생들에게 선생님 제가 전도나 근육이나 DNA 표를 잘 풀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만 지나면 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감이 떨어지는 거. 우리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서 전도나 근육이나 DNA 표는 유전병은 끝까지 많이 못 풀었다 치더라도 이 각각의 파트는 어느 순간 내가 해볼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해봤다라고 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문제 많이 푼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문제풀이 감각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다가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신기한 게 한 1, 2주 정도 안 하죠. 그러면 이상하게 감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감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문제를 읽고 있는데 문제를 읽고 있는 속도가 좀 느려진다던가 아니면 옛날에는 그냥 답이 둥둥 떠오르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답이 막 둥 이럴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순간들도 좀 있고 이게 문제풀이 감각이 유지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잘 되다가 아니 좀 내가 요즘에 국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국어 좀 갔다 오면 떨어져 있고 내가 좀 요즘에 전도 근육 DNA병 됐으니까 이제 나는 나머지 유전병이랑 가기도 하겠다라고 하고 돌아오면 이런 거 떨어져 있어가지고 선생님 진짜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한참 공부를 많이 하다가 저도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막 하다가 그럴 때는 정말 잘 풉니다.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좀 지나서 여러분 한동안 안 풀고 있는 수능 끝나서 안 풀고 다시 선생님이 옛날 시험보를 꺼내두면 와 내가 이거를 이렇게 빨리 풀었다고? 하고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감을 끌어올렸나 봤더니 적절한 난이도 수준의 문제들 쉬운 문제 말고요. 적절한 난이도 수준의 문제를 20문제 또는 30문제를 한순간 딱 하고 다시 감 잡으려고 문제를 우리 옛날에는 못 풀었지만 요즘에는 어느 정도 문제 푸는 감이 있으니까 약간 차츰차츰 좀 약간 버벅거린다 할지라도 2, 3, 8, 10 이렇게 풀다 보면 한 10문제 정도 되면 문제 푸는 속도가 확 하고 빨라지고 있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국어평가원 시험 치기 전에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아니면 수능 치기 직전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어요. 수능 치기 직전에요. 너무 빨리는 아니고 한 10월 중순 정도, 초중순 요 정도 넘어가면서 전도나 근육이나 DNA표를 감을 계속 유지하려고 문제를 전도, 근육, DNA표를 고스란히 문제를 계속 좀 어느 정도 다다다닥 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이 풀었다라고 할지라도 시험 치기 직전에 한 20일 전, 10월 말 정도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한 대략적으로 실무 안에서 말고요. 실전 모의고사 안에서는 그래봤자 여러분 흥분의 정도가 한 문제잖아요. 근육도 한 문제고요. 그게 감을 유지하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실무는 전체적인 운영하는 감각이랑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간의 흐름 아래 내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되게 좋지만 한 파트의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험 치기 직전에 한 대략적으로 한 보름이나 한 20일 이전에 내가 전도가 부족하면 전도 20문제를 선생님 예를 들어 그래서 킬더킬 2권 안에 들어있는 전도를 확 하고 푼다던가 그 다음에 근육만 싹 하고 푼다던가 왜냐면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싹싹싹 풀고 나면 감이 싹 하고 올라옵니다. 그럼 그 감을 유지한 채 시험 보러 가는 거 이게 전도나 근육이나 DNA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이런 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많이 선생님도 이제 저랑 같이 현장에 있는 애들에게 많이 적용해 보거든요. 너네들이 듣고 있겠지?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좀 감이 떨어졌다 싶은 애들한테 계속적으로 좀 틀리고 있을 때 그 한 번에 일주일에 싹 하고 풀어와라. 그러면 풀어오고 난 다음에 애들 눈빛에 반짝반짝 자신감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풀었더니 빨라졌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눈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 근육 DNA표는 의미 있는 문제 한 20문제 이상을 한꺼번에 확 하고 풀고 수능 직전에 들어가기. 그 다음에 또 유전병은 여러분 보셨죠? 17번 문제 보니까 내가 기출문제 안에 유전병을 그렇게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 비슷한 유형 나왔을 때 약간 머리가 하얘지고 있는 거 느껴져요? 그만큼 많이 풀어야 됩니다. 여러 번 푸셔야 돼요. 같은 문제를 여러 번. 제가 이러니까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을 보세요. 스포츠 선수들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이렇게 코너킥 할 때 몇 번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배웠던 걸 또 해보고 진짜 여기 이 독서실에서 해보고 이 시험장 안에서 해보고 똑같은 문제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내가 실력이 발휘되는지를 얼마나 많이 해보겠어요. 우리 공부도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있는 유전병에 해당되는 거 혼자 하는 거 지겨우면 선생님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병 특강이라고 있다니까요. 그런 거 가지고 여러 번 한번 해보셔도 되고 그렇게 유전병은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 안에서도 이제 기출문제에 들어있는 유전병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밑에 선생님이 실무를 통한 새로운 조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노출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실전 모의고사를 낼 때, 예를 들어 선생님인 경우도 학생들한테 이 시험을 통해서 겁먹게 만들고, 겁을 이렇게 다 긴장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번부터 20번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비유전에서 함정을 판다던가 또는 비유전에서 낯설게 한다던가 아니면 전도를 앞서 봤다시피 풀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실력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낯설게 보이려고 되게 최대한 노력을 해요. 그게 바로 실전 모의고사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낯설게 보이고 있는 이런 문제 앞에서도 내가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걸 체크해 보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단일인자, 다인자 기본부터 단일인자, 다인자 그거 하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선생님 아까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특강 요거 얘기해 드렸죠. 자, 마지막 근육.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전도 보면서 느꼈던 건데 우리의 평가원이 그 아이디어가 많이 고갈된 게 아닌가. 전도에 대해서. 왜냐면 내가 생각해도 나올 게 많이 나왔고 아니면 너무 과해지니까 시냅스 몇 개 할 거예요. 시냅스 빈칸 몇 개 만들까요? 8개? 10개? 그러니까 그 다양한 전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물론 난이도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미 우리의 6월 평가원도 난이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안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비슷한 형태로 나오면 여러분들은 스펀지 같아서 한 번 공부하고 나면 특히나 전도나 근육은 요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겁먹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가원이 전도나 근육, 전도 파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근육은 이번에 분수가 또 그대로 나왔죠. 정답률이 70이고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번에 9월 평가원에 근육이 정답률이 70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가원에 주최하고 있는 출제자라면 그렇게 낼 건가요?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요. 반대로. 그럼 사실 요즘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현장에서 애들한테 근육이 실제로 올해 EBS에는 엄청 어렵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친구가 제가 EBS를 다 봤는데 안 어렵던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요즘에 근육 문제가요. 숫자 하나도 안 주고 D 들어가면서 알아차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자, D 들어가면서 L 값 주고 그런데다가 D 들어가고 모두를 식으로 풀어야지만이 풀리는 문제들이 벌써 EBS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근육의 문제가 이게 분명히 문제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못 내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출제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난이도 조절하려고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은 전도도 준비하지만 근육이 저는 분수는 선생님 웬만하면 다 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진짜 불러주고 싶지만 선생님이 실무를 통해서 나중에도 나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근육 문제는 D 들어가면서 또 약간 L 들어가면서 식 세워야 되고 몇 빼고 그래서 어떻게 되고 이런 문제 선생님의 킬더킬 안에도 들어있고요. 어떻게 됐든 여러분 근육 문제를 여기서 너무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주하지 마시고 선생님 제가 웬만한 근육은 현장에서 2문제만 풀어도 애들 눈빛이 나 그거 풀 줄 아는데 하고 막 이렇게 눈빛이 졸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2문제 이상 딱 넘어가는 순간 나 아는 풀인데 이런 표정이거든요. 근데 딱 그게 아니었던 것이 쌤의 킬더킬 안에 들어있는 53번이랑 그 다음에 72번이었어요. 53번하고 72번 문제풀이를 하는데 눈이 애들이 반짝거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문제들이 대부분 약간 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식으로 푸는 문제를 이제 만나게 되면 요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식 세워서 푸는 문제 숫자 하나도 주어져 있지 않고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유형을 긴장해서 여러분들이 메모해서 이런 유형을 계속적으로 복습해 보길 바랍니다. 알았죠? 자, 이제 9월 평가원 시험도 마무리가 됐고 이제 올해에 준비되어 있는 모든 우리가 올해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모든 이렇게 힌트가 다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2달 동안 한 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빈틈없이 채워가면서 너무 긴 계획은 어떨 때는 채워넣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너무 긴장되고 오히려 할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일주일마다 계획을 짭니다. 일주일 플랜.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고 이번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 내가 공부를 하는 맛도 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더라고요. 하나하나 너무 길게 내가 한 달 안에 뭘 해야지 아니면 몇 주 안에 뭐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시간을 채워가면서 이번에 9월 평가원에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놓치거나 문제 안에서 긴장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발견이 되면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기를 바라고요. 선생님이 하나는 쌤이 게시판으로 원래라면 선생님이 학생들이랑 전화로 학습 상담을 해주는 걸 했었거든요. 전화 통화하면서. 왜냐하면 전화 통화 딱 해보면 애들 중에서 똑같은 38점이라고 얘기를 해도 어떤 문제를 틀려서 38점인지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런 거 틀려서 38점이고 어떤 친구는 이런 걸 틀려서 38점이고 그래서 9월쯤 되면 점수는 똑같아도 부족한 부분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쌤이 디테일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쌤이 전화로 상담을 해주던 이벤트를 얼마 전에 캐스트 댓글에 보니까 선생님 제가 옛날에 선생님이랑 통화하면서 징징거렸던 그때가 그립네요. 이 글을 보는데 선생님도 뭔가 울컥하더라고. 뭔가 맞다. 내가 이렇게 챙겨줬던 부분들이 필요했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게시판에다가 선생님이 공지사항 하나 살짝 띄워놓으면 선생님이 선생님 번호, 제 핸드폰 번호 적어줄 거고 그러면 게시판에다가 선생님이 전화 상담 부탁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또는 같이 합의된 시간 안에 상담을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해 볼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죠? 그러니 너무 답답하거나 고민이 되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렇게 되면 게시판으로 와서 전화 상담 부탁해요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알았지? 자, 여기까지 선생님은 9월 평가원에 대한 모든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